비타민 D 정말 뼈에만 좋은 걸까요? 여러분, 비타민 D 하면 뼈 건강만 떠오르시나요? 사실 비타민 D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영양소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가 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햇빛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타민 D의 진짜 정체와 놀라운 역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타민 D,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비타민 D를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커졌다는 뜻이죠. 한국인 90%가 부족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90%가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햇빛이 충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비타민 D의 정체 무엇일까?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딜부터 독까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몸에는 주로 D와 D3가스입니다. 특히 D3는 체내에서 직접 합성되기도 하죠. 부족하면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D 왜 호르몬이라고 부를까? 비타민 D는 섭취하자마자 바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체내에서 여러 단계의 대사 과정을 거쳐야만 활성형이 되어 진짜 힘을 발휘하죠. 이 복잡한 변환 과정이 바로 호르몬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단계 피부와 소장에서의 합성. 햇빛을 쬐면 피부 속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자극을 받아 프리비타민 D3가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천에 의해 비타민 D3로 전환됩니다.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 D3도 이 단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아직 비활성형이죠. 2단계 간에서의 저장형 변환. 비타민 D3는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해 25D라는 저장형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하는 비타민 D 수치가 바로 이 저장형입니다. 필요할 때까지 체내에 비축되어 대기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장에서의 최종 활성화.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오면 신장에서 125-D라는 활성형으로 변환됩니다. 이 활성형이야말로 진짜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비타민 D가 우리 몸 곳곳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비타민 D. 활성형 비타민 D는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세포 내 비타민 D 수용체와 결합하죠. 놀랍게도 이 수용체는 뼈뿐 아니라 뇌, 면역세포, 장기 등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2층의 이상의 유전자 조절. 비타민 D가 VDR과 결합하면 세포 핵 속으로 들어가 DNA에 작용합니다. 무려 2000개 이상의 유전자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역할을 하죠. 이 덕분에 비타민 D는 암 예방, 면역 조절, 당뇨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보입니다. 뼈 건강의 수호자. 비타민 D의 대표적인 역할은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혈중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해 결국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면역 시스템의 사령관.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직접 공격하는 항균 단백질 생성을 촉진해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죠. 또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해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암 예방과 세포 증식 조절. 비타민 D는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비정상적인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또한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신생 혈관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런 기전 덕분에 비타민 D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필수. 뇌 해마와 시상 하부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죠. 그래서 겨울철이나 장마철에 우울감을 느끼는 계절성 우울증이 비타민 D 결핍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인은 왜 유독 부족할까?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조량도 나쁘지 않은데 왜 결핍이 심할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지리적 위치와 생활습관,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지리적 위치의 영향. 한국은 북위 33부터 43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자외선 B의 강도가 약해 햇빛을 쬐어도 비타민 D 합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겨울철에는 햇빛만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내 생활과 자외선 차단제. 학생과 직장인 대부분이 낮 시간에 실내에 머뭅니다. 여기에 자외선 차단제까지 바르면 비타민 D 합성률이 98% 이상 감소합니다. 피부 노화를 막으려다 오히려 비타민 D 결핍을 부르는 셈이죠. 창문 유리의 함정. 자외선 B는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베란다나 차 안에서 쬐는 햇볕은 따뜻하지만 비타민 D 생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햇빛을 충분히 쬐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철 비타민 D가 더 부족해진다. 춥고 건조한 겨울은 1년 중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비타민 D 농도가 여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 햇빛을 믿지 마세요.
겨울철 한국의 태양 고도는 매우 낮아집니다. 태양 입사각이 기울어지면서 자외선 B가 대부분 대기권에서 흡수됩니다. 결국 한겨울 대낮에 밖에 나가도 피부에서 비타민 D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패딩과 목도리로 온몸을 꽁꽁 싸매게 됩니다. 피부 노출이 거의 없으니 햇빛을 쬐어도 비타민 D 합성이 어렵죠. 따라서 겨울에는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이 필요합니다. 겨울철 식탁에서 찾는 비타민 D. 다행히 겨울 제철 음식 중에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이 많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생버섯보다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과메기,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굴과 같은 해산물도 추천.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이 안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 겨울철 식탁에 자주 올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품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 용량 어떻게 조절할까?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하니 평소보다 비타민 D 섭취량을 조금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00IU를 먹었다면 겨울에는 2000IU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단,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비타민 D 영양제 무엇을 고를까? 비타민 D는 D와 D3로 나뉩니다. 사람의 몸에서 합성되는 형태와 동일한 D3과 흡수율과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영양제를 고를 때는 라벨에 비타민 D3가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섭취 타이밍도 중요하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방이 포함된 식사 직후에 먹어야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니 주의하세요. 적정 섭취량은 얼마일까? 성인 기준으로 결핍 예방 및 유지를 위해 매일 1000부터 2000IU를 권장합니다. 혈중 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해 4000부터 5000IU 고용량을 일시적으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 농도 기준도 체크. 혈중 25D 농도가 20, NGML 미만이면 결핍, 21부터 29, NGML는 부족, 30부터 100 NGML는 정상입니다. 면역이나 항암 효과를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수치를 확인하세요. 과다 복용의 위험성. 비타민 D가 좋다고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장기간 고용량을 복용하면 체내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장 결석, 석회화, 구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량 복용 시 주의사항. 고용량 요법을 할 때는 반드시 주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하세요. 시너지 영양소, 마그네슘과 비타민 K. 마그네슘은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변환될 때 꼭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를 먹어도 수치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비타민 K는 흡수된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이유.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과 혈관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의 시너지를 꼭 기억하세요. 영양제 선택 시에도 이 조합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햇빛을 담은 알약, 비타민 D.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우리 몸의 유전자를 깨우고 면역 체계를 지휘하는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비타민 D 관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실천이 답이다. 추운 날씨에 산책이 어렵다면 식탁에서 비타민 D를 챙겨보세요. 말린 표고버섯이나 고등어 구이, 굴 요리 등으로 식사를 풍성하게 만들어보는 겁니다. 식후에는 잊지 말고 비타민 D 영양제도 챙기면 금상첨화입니다. 겨울철 건강 비타민 D로 지키자. 비타민 D는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과 면역력이 든든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